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장대익 저자의 사회성이 고민입니다.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저자는 요즘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회성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책에 제시된 6가지 질문을 통해 인간과의 관계, 외로움, 평판, 경쟁, 영향, 공감을 이야기하는데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등으로 개인 한 명 한 명의 네트워크는 넓어졌지만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운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초학제교육 AI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행동생태연구실에서 인간 본성을 화두로 하는 인간 팀을 이끌었고 영국 런던 전경대에서 생물철학과 진화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며 진화 이론뿐 아니라 기술의 진화 심리와 사회성의 진화에 대해서 연구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다윈의 식탁, 다윈의 서재, 다윈의 정원, 울트라 소셜이 있다고 합니다. 1장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서 와닿았던 부분은 인간은 관계를 맺고 있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함께 있으면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너무나 많은 관계들이 생겨서 사람들은 혼술을 하고 혼밥을 한다는 것을 저자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던바의 수인 개인 한 명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의 사람은 총 150명입니다. 5명은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의 수, 15명은 절친 그룹에 포함되는 사람의 수, 35명은 좋은 친구 그룹, 150명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룹의 사람의 수인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함으로써 우리는 150명이라는 수를 페이스북에서도 인스타그램에서도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150명은 훨씬 뛰어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이지만 저자가 말하는 결론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과 질적으로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화상 강의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가끔 공허할 때가 있는데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외롭다는 느낌이 없이 홀로 있는 상태를 저자가 말하는 고독으로 바꾸면 부정적인 느낌의 외로움에서 긍정적인 느낌의 고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발적 외로움인 고독은 사회성을 충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책에 나오는 실험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 뇌의 활성화되는 부분과 칼로 손을 베었을 때 뇌가 반응하는 부분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의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는데요. 이처럼 외로움 역시 고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고통만이 고통이 아닌 사회적인 고통 역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인간은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낀다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에게라도 의존하면서 그 외로움을 탈피하려고 해야 하며 자발적인 외로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도 인간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주 약간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정욕구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평판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욕구인데요.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인간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인정을 받아야 했고 평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를 우리는 평판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평판에만 집착한다면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적절한 자율성은 행복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처럼 조금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4장에서는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꼭 이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과학자인 저자는 과학적으로 6가지의 요소를 모두 다루고 있는데 경쟁 역시 진화론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쟁의 모양, 경쟁의 부정적인 결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럽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는 타인과의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와의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취업 등 우리나라는 경쟁의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쟁의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타자와의 경쟁이 아닌 스스로와의 경쟁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교육이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5장에서는 팔랑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독불장군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누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타인들의 영향력을 얼마만큼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영향이라는 요소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요.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싶다면 혼자 살아야 하지만 혼자 살게 된다면 우리는 또 외로움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자도 말하고 있지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영향력보다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크다면 그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회귀하려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모두 온라인으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처럼 적절한 개방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감은 추론을 통한 공감인 역지사지와 감정을 통한 공감인 감정이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로봇 강아지가 제대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공감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로봇 강아지의 성능을 보기 위해 발로 찬 동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로봇의 성능에 감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로봇이 아프겠다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간들이 가까운 지인에게만 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인간이 아닌 인공물에도 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인간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다시 다뤄주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기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AI 기술을 이용한 기계들과 다른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요소 중 공감은 AI 기술을 지닌 기계와 공존하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전쟁을 치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자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는 넓어졌지만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아지는 모순적인 현대 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과학적인 요소로 설명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덤바의 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면서 과학적으로도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된 책이었습니다. 가끔 자신을 집단 속에서 꺼내 자발적 외로움을 느끼면서 더욱 스스로를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적으로 보았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쟁 역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느낀 책이었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장대익 저자의 사회성이 고민입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